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 계좌 혹시 만드셨습니까? 대표적인 연금 계좌가 두 개가 있죠. 바로 연금저축 그리고 IRP 계좌.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연금 계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연금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만들어도 되고 휴대폰에서 은행 증권사 앱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요, 최고 148만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절세 혜택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매년 납입하면은 매년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절세 효과가 있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48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을 빼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적립하고 있는 도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은 그 돈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돈 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연금 계좌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연금 계좌라고 해서 모든 돈이 꽁꽁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연금 계좌로 세제 혜택도 챙기고 그리고 필요할 때 출금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연금 상품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연금 저축으로는 가능한데 소득이 없는 자녀인 경우에는 IRP는 만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IRP 모두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납입 한도도 만약에 연금저축에 만약에 1,000만 원 넣고 있다 그러면 IRP는 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납입 한도라는 것이 연금저축 IRP를 통합해서 다 합해서 연 1,8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연금저축 1,800만 원, IRP 1,800만 원 각각 1,800만 원 해가지고 연간 3,600이 되는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다 합해서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이건 세제 혜택 상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납입 한도를 무한대로 늘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가 다른데요. 납입한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인데요. 만약에 연금저축에 6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면은 900에서 600을 뺀 3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제 혜택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전에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에 16.5%로 과세를 하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빼려고 하면은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출금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출금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IRP 계좌에서는 원칙적으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유, 출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건 극히 예외적인 사유이고 원칙적으로 IRP는 임의로 출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와 관련해서 이런 구분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연금계좌에서 연간 납입 한도는 무한대가 아니라 연간 1,8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 IRP 통합해서 1,8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요 점 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은 1,800만 원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반 정도 되는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 절세 혜택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연금계좌에 150만 원씩 넣는다고 하면은요, 연간 1,800만 원 넣게 되거든요. 저는 가능하다면은 매월 150만 원씩 연금계좌에 좀 넣었으면 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50만 원 넣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매월 150만 원을 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넣어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최대 150만 원까지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 150만 원씩 넣으면은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1,8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9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은 실제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연봉이 5,500 초과이신 분들은 118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연봉이 5,500 이하이신 분들은 148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만큼 내야 될 세금이 있다고 하면은 요 금액만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출금할 때 16.5%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출금을 받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이익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800만 원 전부 다 세액공제 해주는 게 아니라 900만 원만 세액공제 해준다 했죠? 그럼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대신에 출금할 때 16.5%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출금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에서 일시금으로 비과세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불이익이 없이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계좌에 넣는다고 해서요, 무조건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니고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5%라는 그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로 출금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계좌는 2개씩 꼭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2주 전 영상에서 연금계좌는 2개씩 만들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연금저축계좌도 2개로 만들고, IRP 계좌도 2개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각각의 1번 계좌는 세액공제용으로만 사용하고, 그리고 각각의 2번 계좌는 세액 비공제용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출금할 때 비과세 출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액공제용 1번은 연금저축계좌 1번, IRP계좌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저축에는 월 50만 원씩, 그다음 IRP에는 25만 원씩. 그러면은 연간 900만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게 좋겠고 9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 2번, IRP계좌 2번이라고 해서 여기에 성과금이 나오거나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연금저축계좌 2개, IRP계좌 2개를 일단은 만드는 게 좋겠죠. 대부분은 연금저축계좌 하나, IRP계좌 하나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은 연금저축계좌 하나만 갖고 있거나 아예 연금저축 IRP계좌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연금저축계좌 2개, IRP계좌 2개는 일단 만들어 놓자. 지금 당장 적립하지 않더라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 2개, IRP계좌 2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연금저축 1번, IRP계좌 1번은 세액공제용으로 활용하고 두 번째 만든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액 비공제용으로 만들어서 혹시라도 긴급 출금할 때 이 세액 비공제용 부분에서 2번 계좌에서 출금을 하게 되면은 세제 불이익 없이 그냥 비과세로 출금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연금계좌를 가입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갑자기 긴급자금 혹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고가 나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서 돈을 못 뺀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계좌하고 IRP계좌 같은 경우도 소득공제 받지 않은 부분, 소득공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출금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연금 수령 전하고 후가 좀 다르긴 한데요.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전이나 연금 수령 후나 소득공제 받지 않고 추가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IRP 계좌는 900만 원을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해서 소득공제 받지 않은 부분도 출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보다는 좀 불리하죠. 그런데 연금 수령 후에는 IRP 계좌도 막 긴급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가 아니라 그냥 큰 돈으로 일시금으로 뽑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긴급자금 일시금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소득공제 받지 않은 부분 계좌, 2번 계좌에서 출금하는 게 좋겠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굳이 출금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연금 계좌에 한 5천만 원 쌓아놨는데 당장 1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금 계좌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으시는 게 출금해가지고 불이익 받는 것보다는 낫아요. 또는 해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출을 활용해서 그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과세 출금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해서 입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출금이 된다는 것이지 연간 9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은 부분을 뺄 때는 16.5%로 과세한다.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출금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만 원 이내에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출금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만약에 연금저축에 가입을 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자체를 안 받았기 때문에 900만 원 이내라도 비과세로 출금을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일시금을 출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출금을 위해서 준비 서류 하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 확인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받아서요, 해당 금융기관, 내가 연금저축 가입한 금융기관에 가서,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가입하신 모든 연금계좌의 납입 내역과 세액공제 현행이 전부 합산돼서 이 세액공제 확인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출금을 만약에 원한다, 그러면은 그 금융기관에 국세청의 그 세액공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점. 이건 세무서에 가서 뗄 수도 있고요. 홈택스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서류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A증권사에서 비과세 출금하려면은 A증권사의 그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출금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금융기관에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고 비과세 출금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IRP에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별한 사유란 게 뭐냐? 일반적으로 IR 출금하기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특별한 사유는 여기 표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만약에 주택 구입을 하거나 또는 전세보증금 같은 거 부담하기 위해서 그 IR에서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16.5%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뺀다고 하면 165만 원 세금 내야 되고요. 만약 1억을 뺀다고 하면은 1,650만 원이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진짜 긴급한 경우 아니면 활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비가 들어간다. 또는 개인 회생을 해야 된다. 파상 선고를 받았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금 생계가 굉장히 위급하다.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 3.3에서 5.5%로 자율과세한다. 어쨌든 세금을 내죠. IRP에서 빼는 경우는 이 경우에만 뺄 수가 있고 이거 외에 임의로 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유가 없더라도 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16.5%로 과세하는데 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900만 원 내는 것은 기본이고 추가로 9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적립하면 그 추가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추가 입금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금계좌 해설 세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액공제용으로 연금저축 1번 계좌, IRP 1번 계좌 일단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증권 연금저축하고요. 한국투자증권 IRP가 있거든요. 여기에 각각 50만 원 자동이체, 매월 25만 원 자동이체. 그럼 이게 75만 원이거든요. 다 합하면은 연간 9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혹시 강의를 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또는 다른 소득이 있어서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2번 교보증권 연금저축이 있고요. IRP 계좌 신한은행 IRP가 있습니다. 여기 2번 계좌로 저는 설정을 해서 여기에 추가 자금을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2번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은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이기 내가 언제든지 출금하더라도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연금 개시 전후 모두 출금이 가능하지만은 IRP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전에는 출금할 수 없다. 연금 개시 후에만 출금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는요, 금융기관을 달리하면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금융기관에서는 여러 개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을 달리하면은 뭐 5개, 10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최소 2개 이상은 만들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저축도 2개, IRP 계좌도 2개 이상 만드셔서 이렇게 세액공제용과 세액 비공제용으로 구분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긴급자금이 필요하면은 세액 비공제용으로 만든 2번 계좌에서 출금하면 좋겠다. 2번 계좌에서 출금할 때는 비과세 출금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한은행 IRP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신한은행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신한은행 대출 받을 때 IRP를 소개해가지고 제가 그냥 IRP를 가입했는데 지금 제가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은행 IRP는 ETF가 실시간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ETF 살 때 IRP 계좌에서 ETF 살 때 바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은행 IRP에서는 이 은행이 증권사가 아니다 보니까 ETF 거래가 실시간으로 안 되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뭐 길게 봤을 때는 그 시간 약간의 차이가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연금계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연금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까요? 제가 월저축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상품으로 세팅하는 게 좋은지 제가 한번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연금저축 계좌에 100만 원 넣는다고 하면은 코덱스 200에 한 50만 원, 그다음 타이거, 미국 S&P 500에 한 50만 원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수를 대표하는 ETF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 지수를 대표하는 ETF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50만 원씩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IRP 계좌는 50만 원 넣는데 뭐 코덱스 반도체 한 35만 원,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채권호박 15만 원 이렇게 넣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채권호박 ETF를 넣은 것은 IRP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30%는 비위험 자산에 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식형으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채권 혼합형과 같은 비위험 자산에도 30%를 반드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넣은 거고, 만약에 IRP 전부 다 위험 자산으로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모두 지수형 ETF에 넣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IRP는 어쨌든 30%는 비위험 자산에 넣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테크탑 10 채권 혼합 15만 원, 요 30% 부분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저축을 한다. 그럼 총 원금 한 1억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예상 평가 금액은 연 5% 가정했을 때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0년 동안 매월 12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20년 동안 계속 넣었다. 그러면은 예상 평가 금액은 한 6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것을 매월 받는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30년 동안 3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넣었다 그러면은 예상평가 금액은 한 12억 6천 정도 되고요. 매월 연금 수령액은 680만 원이나 됩니다. 나는 나이가 좀 많아서 이렇게 넣기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은 50만 원이라도, 아니면 70만 원이라도, 아니면 3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요, 점점 쌓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150만 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넣을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나는 50이다. 50이면은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10년 동안만 그렇게 쌓아도 2억 3천만 원이 되고요.
나는 70세까지 소득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난 지금 50이라도 70세까지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6억 2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액과 상관없이 연금 계좌에 꾸준하게 적립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연금 계좌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은 세액공제는 최대 연간 9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800만 원을 한 계좌에 몰아넣으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받지 않은 돈이 섞여서 나중에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연금저축 1번 계좌에 세액공제용으로 600만 원 넣고 IRP 1번 계좌에 300만 원을 넣어서 900만 원을 채운다. 그리고 추가 여유 자금이 생긴다고 하면은 연금저축 계좌 2번, IRP 계좌 2번을 따로 만들어서 추가로 적립을 하는데 연금저축 계좌 2번이 더 우선이다. 왜냐하면은 IRP 계좌는 연금 개시 전에는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금 붙는 돈과 세금 안 붙는 돈이 섞이지 않고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할 때 2번 계좌에서 그냥 출금하면 되거든요. IRP 계좌도 좋은 계좌지만 중도 인출에 있어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연금저축에 많이 넣는 게 좋겠다. 그리고 IS 계좌 만기가 되면은 IS 계좌 만기 금액에 대해서 만약 이런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되게 이체액의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적용되거든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IS 만기 자금은 이런 2번 계좌에 입금해서 내가 필요할 때 돈 빼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돈 필요한 부분이 없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찾으시면 되고 혹시라도 긴급 자금 필요할 때 비과세로 출금할 수 있는 게 2번 계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송영욱TV는 여러분의 월급, 투자, 은퇴 자산이 제대로 세팅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전략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